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전하는 강체 또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다룹니다. 특별히 회전 관성을 정의했고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텐데 그 첫 번째로 각 운동량 및 각 운동량 보존을 회전 관성 I로 표현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운동량입니다. 자, 가군동량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됐었어요? 네, 가군동량 L은 R 위치 벡터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P 운동량, 선운동량 벡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음과 같이 L이라고 하는 가군동량이 I라고 하는 회전 관성에다가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로 표현 가능하다. L은 I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방향부터 생각해 보죠. 각운동량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속도의 방향과 일단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I번째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지금 이쪽 접선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접선 방향으로 속도 V도 가지고 있다. I번째 질량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R 크로스 V가 각속도 오메가죠. 오메가는 R 크로스 V. 자,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에서 오메가의 방향은 이 G축 방향이 오메가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벡터는 뭐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뭐 G축의 단위 벡터 이렇게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메가 방향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L,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각운동량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L은 R 크로스 P, 그러니까 마찬가지겠네요. P의 방향과 V의 방향은 같으니까 바로 L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G축 방향이라서 여기 L 이렇게 하고 I 이렇게 표시됐네요. 이게 바로 각운동량의 방향이죠. 자, 그러면 각운동량의 방향과 각속도의 방향 같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 크기가 I 오메가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죠. 그러면 각운동량 L을 풀이를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크기만 고려해 보니까 자, 크기 L은 I 오메가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런데 회전관성의 정의를 이용하라 라고 했으니까 회전관성의 정의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R 크로스 P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가봅시다. 크기만 나타내면 자, R 곱하기 P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P라고 하는 건 뭐예요? P는 M 곱하기 V죠. 자, V고요.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씁니까? V는 R 오메가로 쓰고 있었죠. 자, 그러면 R 두 번 나왔으니까 M의 R 제곱 오메가가 나왔고 바로 MR 제곱이라고 하는 건 회전관성 I가 되겠죠. 따라서 L은 I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확인이 쉽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각운동량의 표현 방법이 R 크로스 P 외에도 I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회전 운동에서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표현 방법일 것 같아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운동량의 방향은 바로 각속도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냈고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오른쪽에서의 이 점을 갖다가 제가 질량소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입자 하나가 원점 O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것을 우리는 궤도의 각운동량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부피, 유한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고체 구가 있고 얘는 이렇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돌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얘는 이 고체의 회전관성 i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만큼의 각운동량을 갖게 되는데 요 i는 5분의 2 mr 제곱의 오메가가 되겠죠. 자, 이런 각운동량을 고체에서의 강체에서의 각운동량을 특별히 이러한 어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물체 하나의 회전 각운동량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한 물체의 각운동량을 궤도 각운동량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런 강체의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핀 각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새로운 단어가 났어요. 자, 이러한 어떤 유체가 미안합니다. 강체의 각운동량은 스핀 각운동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냥 사용하는 명칭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8장이죠.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시간에 대해서 각운동량을 나눠준 것이고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없다라고 정도로 얘기하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력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물리량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냐 하면 바로 토크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을 토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 미분했을 때는 R 크로스 F, 즉 토크가 나온다는 것 바로 기억하시죠? 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각운동량 L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뭐예요? P라고 방금 전에도 했었는데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dl 나누기 d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L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P니까 dt를 가지고 R 크로스 P를 미분을 하게 되면 곱의 미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dr을 갖다가 t로 미분하고 P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R을 그대로 쓰고 크로스에 dp 그 다음에 dt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반지름 R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이 전체는 0이 되고 여기서 dp 나누기 d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힘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나타난 값은 dl 나누기 dt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F가 되고 이 R 크로스 F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토크다라고 해서 정의한 거죠. 즉, 각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면 토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토크를 받은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 봅시다. 다른 시각이죠. 뭐 방향은 아니고요. 자, F는 MA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F는 MA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손운동을 할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크는 뭐라고 할까요? 토크는 R 크로스 F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는요, 회전 운동에서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이다.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저는 자주 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크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정식에서 힘이 0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외력, 외부에서 주는 토크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주 외부에서 주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해놓고요. 그것은 바로 I 오메가 L은 I 오메가에서 회전의 운동에서 I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므로 즉 어떤 기하적인 형태나 물체의 모양과 관련된 것이지 얘가 하나 결정이 되면 한번 결정이 되면 운동하는 중간에 바뀌진 않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각 속도가 보존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얘는 회전하는 각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양만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즉 외부에서 토크가 없다면
얘는 회전 운동할 때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각운동량 보존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회전 운동에서 토크의 크기가 0이면 바로 각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토크를 사용해서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자, 원리는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각운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하나를 예로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9.4번의 예제이네요. 자, 지금 이 수직축 앉아있는 회전 의자에 어떤 멋진 청년이 아령을 양팔을 딱 벌려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돌아가고 있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일정하게 돌고 있다. 그런데 이때 왜 회전 관성 I가 있었고 각운동량 L도 있었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쫙 오른쪽에 가보니까 갑자기 손을 안쪽으로 해서 무거웠나 봐요. 이 아령을 안으로 으쌰 하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합니까? 일단 회전 관성이 변하게 되죠. 회전 관성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왜냐하면 회전 관성 I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I는 M R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전체 질량은 그대로 있겠지만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아지므로 회전 관성 I는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에게 외부에서 어떤 힘, 어떤 토크도 주어지지 않았죠. 토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이고,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표현은 처음 각운동량과 나중 각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전 관성은 줄었는데 각운동량은 유지가 된다면 각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각속도는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회전 관성이 줄어든 비율만큼 각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회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팔을 움츠리면 더 빨리 회전한다. 사실은 이거는 주로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려서 들고 있다가 움츠리게 되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 더 빨리 회전한다는 것, 바로 이렇게 각운동량 보존, 회전 관성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제 하나를 보죠. 예제의 제목이 회전 동력학입니다. 자, 움직이는 역학해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그냥 동력학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토크 방정식을 사용하는 토크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를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한 소년이 10kg짜리의 문을 20N의 힘으로 연다. 참 별걸 다 문을 열고 있는데 문의 질량도 알아보고 또 문에 얼마만큼 힘을 준다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참 대단합니다. 자, 얘니까 그런 거죠. 자, 힘은 문에 수직하게 가해지고 문을 열 때 우리는 수직하게 문을 연다는 거고요. 문 손잡이는 돌적이에서 돌적이 이거 참 옛날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네요. 한국 물리학회에서 많은 용어를 한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첩이에요. 경첩. 자, 문이 고정되어 있는 경첩이죠. 0.9m 떨어져 있다. 0.9m 떨어져 있다. 이때의 문 높이는 2m이고 너비는 1m이다. 높이와 너비는 왜 줬을까요? 자, 그리고 결국 구해야 하는 것은 문의 각 가속도를 구하라. 각 가속도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각 가속도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알파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떤 거냐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 A와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A는 R 알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럴 리가요. V는 뭐예요? R 오메가.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S는 R 세타.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과 선 운동의 관계에서
알파. 자, 그럼 이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지? 보니까 또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힌트를 줬네요. i가 나와 있어요. i 회전 관성은 이렇게 널찍한 문 같은 건 3분의 1의 ml 제곱이다. 어떤 거에서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어떤 회전축에서 하나의 막대기, 선 막대기가 있을 때 얘 회전 관성이 3분의 1 ml 제곱이었죠. 아하,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판때기로 넓게 해도 회전 관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회전 관성 i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회전 동력학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F는 mA인데,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뭡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 그런데 토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표현이 가능했죠? 토크는 회전 관성 i를 이용해서 I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기억이 나죠? 또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R 크로스 F에서 R 크로스 F를 MA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해요? A는 저기 아까 했던 R 알파를 쓰게 되면 얘는 R, M, R, 알파 따라서 MR 제곱 알파는 I 알파 맞죠? 자,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을 토크를 R 크로스 F, 토크는 I 알파라고 쓸 수 있으므로, 자, 이 두 가지는 같다라고 놓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써놓은 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어이쿠, 좀 지워드려야 되겠네요. 자, I 알파와 R 크로스 F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둘 다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른 표현 형식으로 알고 있을 때 둘을 그대로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는 I분의 R 크로스 F가 되고 I는 3분의 1 ml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RF도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값을 대입해줘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정말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토크의 표현 방식을 기억해두자. 어떻게 표현을 기억하자고요? 토크는 R 크로스 F 또는 I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것을 회전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 가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F는 MA를 연습했던 것처럼 토크는 I 알파인가? 토크는 I 알파 또는 토크는 R 크로스 F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원판에서의 돌림힘 이렇게 나왔어요.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이 보존되려면 토크가 0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돌림힘이 있다. 그래서 각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원판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이런 거죠. 자,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회전관성이 I인 원판이 있다. 회전관성이 I인 원판? 여러분들 이 회전관성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앞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I는 얼마였어요? 2분의 1 전체 질량 M 반지름 R의 제곱이었죠. 자,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원판이 있었는데 일정한 돌림 힘을 작용했대요. 일정하게 원판의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아마 힘 F를 수직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했겠죠. 그렇게 됐을 때 T 시간이 지나서 속력이 특히 각속도가 오메가로 0에서부터 오메가로 커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가 기억이 나네요. 일정하게 감소하는 각속도를 가졌을 때 몇 바퀴를 돌아서 멈추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는 일정하게 힘을 가해서 얘가 각속도 오메가를 증가했을 때 이때 돌림힘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돌림힘 토크의 정의는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것 기억나는 대로 일단 적어봤어요. 그리고 토크는 I 알파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전관성 I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므로 두 번째씩 얘를 이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I 알파를 이용하고 I는 나와 있는 I를 그대로 쓰는데 알파는 어떻게 합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변화된 각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같이요. 자, t 델타 오메가 주어진 시간 t가 주어졌으니까 t분의 오메가가 각 가속도 알파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토크는 t분의 i 오메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제들은 새로운 개념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익숙해지라고 익숙한 건 뭐예요? 암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연습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단원 회전관성과 회전운동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예들 그리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단원, 소단원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몇 개 더 드려야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앞부분에서 숙제를 3가지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숙제 3개를 더 드립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금방 답을 쓸 수 있겠지만 숙제로 드리는 이 부분들은 예전에도 우리 정기고사에 많이 출제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쭉 한번 풀어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9.7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지금 있는 문제를 읽어가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9.8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도르래를 보니까 조금 신기하죠? 예전에 F는 MA를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분명히 이쪽에 또 하나의 물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체가 없어요. 얘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장력을 구하여라 하는 것인데 얘가 이렇게 도르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어떤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가 바로 도르래가 질량이 있어서요. 회전 관성을 가지고 있어 잘 돌아가려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색다르죠? 자, 참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한번 교재를 참고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이루어진 건데요. 어이쿠, 그냥 보여드리면서 지나가면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자, 얘도 여러분들 한번 잘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가 3문제 더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부탁하겠습니다. 작은 사단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강체라고 했고요. 제가 구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굴러가는 굴렁쇠 같은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 운동은 병진 운동만 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병진 운동은 직선 운동이죠. 또 일반적인 강체는 회전 운동만 하지 않죠.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물체 운동이죠. 자, 그런데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강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지 마찰력은 작용하되 운동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강체의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걸어갈 때도 발이 땅을 누르고 밀면 땅이 우리 발을 밀어줘서 앞으로 갈 때에 매번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면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미끄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운동을 구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병진 운동을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동그란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병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병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의 속도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모두 다 같은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체의 경우 병진 운동만 한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도 그 강체의 일부분 어디에서도 속력이 일정하다. 심지어는 방향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한 회전 운동을 살펴봅시다. 순수한 회전 운동은 회전축의 중심은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축의 끄트머리는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그 속도로 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이러한 것을 회전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운동의 또 다른 특징 중으로 우리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각속도 오메가인데요. 각 강체의 어느 점, 어느 포인트를 잡던 간에 그 포인트에서의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의 크기가 어디에서든지 다 같은 것을 회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얘기해 볼까요?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체가 순수하게 병진 운동만 한다.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어떤 위치에서든지 병진 운동, 어떤 위치의 강체의 한 점을 잡든 간에 그곳에서 병진 운동의 속도가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라고 했지요. 그럼 순수한 회전 운동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지요? 순수한 회전 운동은 회전축의 중심은 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포인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대. 그 강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점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각속도는 모두 다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거리가 r이고 그때의 각속도가 오메가인데 그때의 선속도, 맨 끝 반지름 R에서의 선속도를 아까 병진운동과 같은 속도 V cm이라고 하는 아까 병진운동 중심에서의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VCM이라고 하는 속력을 가질 것이고 얘는 왼쪽으로 바닥에서는 왼쪽 지면에서는 마이너스 VCM이라는 속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방향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크기는 같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갖다가 합쳤다. 여기 병진운동, 순수한 병진운동, 순수한 회전운동을 합쳤다. 근데 일반적인 모든 물체 운동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운동이죠. 자, 그런데 조건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저는 구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구름 운동일 때는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중심에서의 속도가 VCM이라고 한다면 제일 위쪽에서의 속도는 그거의 2배가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봤을 때 이 점의 순간 속도의 모습은 VCM이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개죠. 왜냐하면 병진운동 속도와 회전운동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면에서는 어떨까요? 지면에서는 병진운동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있었고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땐 벡터적으로 반대 방향이라서 여기는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오른쪽으로 CM의 속력을 가고 저 맨 위에서는 오른쪽으로 2배의 VCM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지면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강체 그리고 구르고 있는 강체, 구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강체에서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조건이냐면 정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결론부터 써 놓았는데요. 그 결론은 바로 중심에서의 속도와 끝에서의 속도가 어때요?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중심에서의 속력의 크기와 끝점에서 회전하는 포인트에서의 선속력이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병진 운동 속력과 회전 운동의 반지름 끝에서의 속력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VCM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의 바퀴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을 말하고 VP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끝점, 바퀴의 끝점 강체, 끝점 P가 접선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력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을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을 봅시다. 원래 P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 지금 밑에 있고 그 P라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여기다 알파벳으로 적어 P 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A 포인트라고 하면 여기 땅바닥에 현재 있는 곳이 A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바퀴는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포인트가 처음에는 위에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밖에 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가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점선을 따라서 운동할 것이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A 포인트, P에서 A 포인트까지 있는 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쭉 이어 볼게요. A에서 요 P까지 있는 선 포인트는 S라고 쓰여 있는 세타만큼의 호의 길이가 되죠.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인주를 발라놨다라고 페인트를 발라놨다 생각하고 얘를 굴러가면서 보면 이 페인트가 묻는 곳은 바로 여기까지 묻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P에서 A까지의 호의 길이하고 요 바닥에서 진행한 길이 P에서 A까지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먼저 원운동하는 P, A하고 P 포인트 이 자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원운동한다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는 네, S는 R 세타로 아주 간단히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 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바로 여기 포인트에서 바로 오른쪽 포인트 제가 잘못 눌러서 답이 나와버렸는데 중심이 이동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 길이는 여기 인주가 묻은 페인트가 묻은 S는 R 세타 거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V center of mass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네, 그거는 S를 T로 나누는 거고 S는 R 세타라고 했으니까 R 세타를 T로 나누니까 R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중심 속도는 R 오메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중심에서의 속도는 어때요? R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의 속력하고 똑같으니까 S는 R 세타 그리고 V의 센터 오브 매스는 R 오메가 결국 무슨 뜻이에요? P 포인트의 속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P 포인트에서 회전 운동할 때 속력 V는 R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V는 R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전 속력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이 중심이 병진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조건은 자,
기억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회전 운동하는 그 끝점에서의 회전 운동하는 원의 한 포인트의 선 속력이 바로 중심의 오른쪽을 이동하는 병진 운동의 속력하고 같을 때 그것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강체에서의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인데요. 먼저 일과 일류를 정의하겠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F는 ma와 같이 힘과 가속도, 토크는 I알파 이것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차원으로서 물체를 분석하면 나중 속력을 아주 편안하게 쉽게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1과 1을 정의하고 그 1을 정의한 것을 통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도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1을 정의해 보죠. 자, 퀘스천 1번 ds는 r d세타만큼 움직였을 경우 힘 F가 한 2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힘 F는 이 물체에게 인의 방향으로 F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물체에 질량이 없는 막대가 있고요. 얘는 막대의 반지름은 R이 되겠습니다. 처음 각도가 세타였는데요. 이 세타에서 D세타만큼 아주 조금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세타에서 요만큼 D세타,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인답니다. 아주 조금 움직인 거예요. 아주 조금 움직여서 이만큼 갔다. 그래서 이 질량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호의 길이가 ds가 되겠죠. 이렇게 아주 조금 움직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힘 F가 한 1을 구해야 하라. 1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뭡니까? 여기에도 적었지만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런데 이때에 곱하기 할 때 힘과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수직 방향은 FT가 될 것이고 그러면 F 사인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면 워크는 FS고 F.S를 사용하게 되면 F 사인 파이 DS가 되겠죠. 여기에서 FDS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고 F 사인 파이가 바로 FT가 되는 거죠. 그림에서는. 자, 그리고 D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회전 운동이잖아요. 회전 운동의 표현 방식으로 얘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회전 운동은 S라고 하는 것이 회전 운동이 아니고 각도 세타로 표현해 줘야 되죠. 근데 S는 어떤 관계? R d 세타만큼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S는 R d 세타가 되고요. 여기에서 참 신기하게 우리는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요. 자, 색칠을 해볼게요. F 그리고 사인 파이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이 곱은 무엇일까요?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R 크로스 F. 즉,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빨간색과 막대 반지름 R.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R 크로스 F니까 바로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간단히 쓰면 토크 곱하기 D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w라고 하는 것을 토크 곱하기 d세타라고 지금 적었으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쭉 d세타만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돌리게 되면 아니면 얘를 여러 바퀴 회전시키게 되면 얘는 엄청나게 많이 가면서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 dw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d세타로 나누어서 구해봤으니까 전부 다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총 해준 1이 되겠죠. 전부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굉장히 큰 각도를 갖다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한 만큼 자, 다 더해진다. 토크 디세타. 이것이 전체 1의 표현이다. 1은 토크 디세타. 자, 비교해 봅시다. 예전에 1이라고 하는 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회전 운동에서의 1이라고 하는 건 토크와 토크의 각도, 회전 방향으로의 그 회전 각도의 곱 이것을 갖다가 바로 회전 운동에서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기는
참, 그래도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달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일은 워크는 FS가 되듯이 워크는 토크 디세타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인류의 표현을 갖다가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던 인류의 정의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여기 P는 FV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P는 바로 FS, 일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것이니까 FV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회전 운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이것이 위에서와 같은 패턴이라면 여기에서의 일률은 F, 힘 대신에 아마 토크를 쓰게 될 것이고요. V 대신에 뭘 쓰게 됐습니까? 오메가가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맞는지 다음과 같이 바로 일률의 정의에서부터 써게 되면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갖다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순간 일을 순간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일이라고 하는 건 토크 디세타, 순간 일은 토크 디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TT로 나눠주면 D세타를 T로 나눠준 오메가 되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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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식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꾸 암기하라고만 하는데 물리 대부분 암기해 놓고 시작하는 것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률은 툭 곱하기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의 정의와 일률의 정의를 회전하는 물체에서의 강체에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의 표현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여기 Q3, 회전 운동 에너지를 회전 관성과 각속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말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 운동에서 회전 운동이 아닌 선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서도 이와 굉장히 유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질량 M 대신에 회전 운동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죠? 네,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I를 쓸 것이고요. 일단 V 대신해서 회전 운동에서는 각속도 오메가를 쓰니까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2분의 1 mv제곱인데 여기에 제가 i라고 표시해 놨죠. 왜 i라고 표시해 놨냐면 이 i라고 하는 건 i번째 물체다라고 하는 거죠. 강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주 작은 질량 m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중심으로서 회전하고 있는 강체가 이게 전부 다 강체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물체인데 회전하는 어떤 물체인데 여기에 일부분 m이라고 하는 것이 i번째의 질량 m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자 이런 거죠.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갖다 생각하고 그걸 갖다 나중에 다 더하게 되면 결국엔 전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봤는데 V라고 하는 선속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V는 R 오메가죠. 그래서 R 오메가를 대입해서 이제 보면은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R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얘를 갖다가 제곱으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줘야 되는데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오메가죠. 오메가라고 하는 건 회전운동에서 강체라면 어떤 위치에서도 또 어떤 물체에서도 어떤 위치 I, 어떤 질량 소라 할지라도 오메가가 전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나머지를 다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오메가 제곱을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를 다 더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나머지를 다 더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mr 제곱을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전 관성의 정의였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표현, 물체의 운동 에너지 표현이라는 것, 자, 기억해 둡시다. 자, 이번에는 자, Q4번으로 표시했는데 뭡니까? 회전 운동에서 1에너지 정리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1에너지 정리가 원래 뭐였죠? 1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을 해주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즉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에너지 정리에서 이것이 뭐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위치만 바뀐다면 1 위치 에너지 정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 에너지 정리인데 이제는 회전해서 운동을 한 경우고 얘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1을 계산해 봤을 때 그 1의 양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건 토크는 토크는 I알파를 이용해서 토크에다가 뭘 곱하면 바로 1이었었어요. 그죠? 토크에다가 바로 세타를 곱하면 1이었을까요? 그쵸? 왜냐하면 워크는 FS로 외운다면 워크에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1이었죠. 토크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래서 세타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1이었어요. 근데 그 1이 지금 위에서 얘기한 K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립하는지 하나하나 또 한번 우리 기호 숫자를 대입하면서 한번 볼까요? 먼저 1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썼어요. 앞에서 했던 1의 정의죠. 이것이 1의 정의예요. 1 워크는 토크 디세타를 갖다가 모두 세타는 처음부터 나중 I에서 F까지 갖다가 적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했죠. 여기 I알파가 토크죠. I알파는 토크입니다. 그래서 토크 디세타가 바로 1의 정의죠. 그런데 처음에서 나중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풀어서 다른 걸로 표현을 해 봐야 되겠죠? I알파 D세타인데 알파는 어떻게 씁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각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알파를 dt분의 dw라고 썼고요. 그러고 보니까 d세타 dt가 잠깐 보니까 어때요? 이 dt d세타가 또 오메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I 오메가의 d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분 구간도 세타와 세타 I, 세타 F가 아니고 처음 각속도와 나중 각속도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꿔준 것이고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고 오메가에 대한 적분을 하면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결과는 적분 공식에 대해서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고 F와 I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나중에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의 처음으로 빼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운동에너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준 것이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회전운동에서의 1 운동에너지 정리도 증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증명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아니죠. 기억할 것까지는 없고 그걸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한 다음에 표현 방식인 공식들을 암기해 놓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하다. 일은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가 회전 운동 에너지의 마지막 퀘스천인데요. 거의 예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름 운동하는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구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운동이 결합된 거라고 했죠. 첫 번째는 회전 운동, 두 번째는 병진 운동.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에너지를 동시에 쓰게 되면 되겠죠.
자, 센터가 V라고 하는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병진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는 끄트머리가 또 V 센터와 같은 속력을 가지고 돌고 있으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구름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끝에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VCM, 요 끝에 포인트가 VCM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어야 바로 구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오메가의 각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 중심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관성 i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회전 운동에 대한 바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로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왼쪽 시계에 눈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바로 뭐예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두 개를 합하면 그것이 이렇게 구름 운동의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순수한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이것이 병진 운동, 이것이 바로 회전 운동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주제인데요.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간 회전축에 의한 회전 운동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계산해도 이 똑같은 것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순간 회전축이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터라고 하는 것이 센터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V 센터 그리고 이 끝에서는 2배의 V 센터의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체의 지름이고 그거는 지름의 반지름이고 반지름의 절반이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 회전축 이 끝에 지면축 이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정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회전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여기서 IP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을 갖다가 P라고 보자라는 거죠. 이 지점을 뭐라고 보자고요? P점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 P점에서의 회전 관성 IP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얘가 이 어느 지점에서도 다 오메가로 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얘는 지금 오메가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IP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순간 회전축 끄트머리에서의 회전 관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회전 관성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중심에서의 회전 관성을 알고 있으면 끄트머리에서의 회전 관성은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평행축 정리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센터 오브 매스에서의 중심에서의 회전 관성에다가 더하기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리고 그 물체, 강체, 질량을 곱한 것만큼 더한 것이 바로 끄트머리에서의 회전 관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IP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I 센터 오브 매스 플러스 MR 제곱에 전체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볼까요? 각각을 풀어보게 되면 다음같이 두 개의 항으로 나오겠죠. 두 개의 항으로 나왔을 때 좌변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고 우변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좌변에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심에서의 회전 관성과 그때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거는 회전 운동에 의한 바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mr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v는 r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r제곱 오메가 제곱은 v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병진 운동에서의 병진 운동에서의 얘의 운동 에너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름 운동에서의 미끄러지지 않고 구름 운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 플러스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제 문제 9단원 10번째 문제입니다. 회전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네요. 읽어보면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던 별이 붕괴하여서 회전 관성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붕괴해서 회전 관성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이 전체의 질량이 안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지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회전 관성이 3분의 1로 줄게 되면 각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로 빨라지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붕괴 전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K1 하고 후회 운동 에너지는 K2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방금 전에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각속도가 3배로 빨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3배로 증가할까요? 아니죠. 회전 운동 에너지의 표현은 어떻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머릿속에서 태어날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회전 관성이 3분의 1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각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바로 오메가는 3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돼서 얘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에 비례하고 I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I가 몇 분의 1이 됐습니까? 3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몇 배가 됐습니까? 3배가 됐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몇 배가 된다는 것입니까?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 예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9.11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많이 배웠고요. 뭐 숙제도 많이 내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학습했다고 보고 이 문제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숙제로 표현해서 전체 풀이 과정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후프, 하나는 디스크, 하나는 스피어라고 해갖고, 얘는 루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속이 뻥뻥 뚫린 굴렁쇠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로 돼 있고요. 세 번에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질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질량이 똑같은 것이 지금 떨어지는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떨어졌을 때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질량이 다르더라도 같은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프, 디스크, 스피어 같이 회전 관성이 다른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가 빠른 것이 결국에는 얘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구름 운동을 갖다가 또 생각해 줘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내릴 때라고 했어요. 자, 예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아요? 물리 문제를 풀 때 예상해 보는 건 참 좋은 습관인데요. 다시 말하면 찍어본다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예상에는 스피어가 가장 작을 것 같은데, 스피어가 가장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가 회전 관성이 가장 작기 때문에 잘 회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맞는지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 답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꼭 풀어보는데, 어떤 과정을 꼭 풀어봐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V 센터 오브 매스의 속력을 계산해 보는 거죠. 중심점의 병진운동 속력을 계산해 봤을 때 그 병진운동 속력이 최하점에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도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병진운동 속력은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 값이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두 개가 같다고 놓고 병진 운동 에너지의 V 센터 오브 매스 얘의 속력을 갖다가 알아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값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어떤 조건이 분명히 들어가냐? 여기에 VCM이라고 하는 것이 아로메가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바로 구름 운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속력과 회전하는 그 끝점에서의 회전하는 접선 속력은 같은 거죠. V는 R오메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꼴이 나오냐면요. 맨 마지막으로는 V제곱이 뭐에 반비례하게 되냐면 I 센트라고 매스에 반비례하는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관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은 작아지고 회전 관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속력이 가장 빠르냐? 구가 가장 빠르고 원판 그 다음 링이 가장 느리다, 속력이 가장 늦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는 구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로 낸다라고 하면 요것을 이용하는 것을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각각의 뭐 누가 떨어지는 속력을 구해라 아니면 속력이 몇 분의 몇 배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꼭 한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평형인데요.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에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거를 좀 생략을 할까 합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안정성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요. 질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고 토크의 평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평형은 뭐 병진 운동의 평형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의 평형 두 가지가 평형을 모두 이루어야 평형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다리의 평형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많이 공부했다면 분명히 풀어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공부한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주제가 약간 동떨어지고 해서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수업 회전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뤄봤는데요. 천천히 숙제를 해 가시면서 연습해 가시면서 복습하고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연습하는 그런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